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또다시 이 코인 관련 소식을 5개 가지고 돌아온 조민재 아나운서입니다. 제가 저번에는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태스크포스 출범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로드맵을 자세하게 30분간 살펴봤었죠. 그때는 그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각각 5개의 다른 이야기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로 가져온 이야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리플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리플의 공식 명칭이 XRP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XRP라는 공식 명칭을 아예 그냥 바꾸기로 회사가 개칭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제가 관련된 기사를 좀 가지고 와 봤어요. Exchange changed Ripple XRP name to XRP. Why? 리플이 공식적으로 이제 코인의 이름을 XRP로 명칭을 변경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이제 리플 이렇게 부르던 코인이 XRP로 완전히 공식적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라는 건데 과연 그 배경에 어떤 이유가 있을지를 한번 자세히 뜯어보자고요. 자, 첫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pbeat and CoinOne announced on the 7th that they have changed the name of Ripple XRP. 업비트와 코인원이요. 이제 굉장히 익숙한 거래소 이름이죠. 이제 지난 7일에 XRP 앞으로는 구 리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XRP가 정확한 명칭이니까요. XRP 명칭을 변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어 명칭이 리플에서 XRP로 변경이 되고 영어 명칭은 뭐 기존대로 XRP를 유지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빗썸과 같은 여기 빗썸이라고 돼 있죠. 다른 거래소들도 이와 같은 조치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사실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리플은요. 오랫동안 이제 리플이라는 어떤 기업의 이름과 그다음에 XRP라는 이 심볼을 혼용해서 사용을 해온 경향이 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공식적으로 리플이라는 명칭 자체를 아예 없애고 코인에 한정해서는 이 XRP 심볼을 그 이름으로 완벽하게 사용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름과 심볼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이름은요. 쉽게 얘기해서 종목명으로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심볼은 티커명으로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름은 말 그대로 이 암호화폐의 정식 명칭이에요. 이제 보통 뭐 프로젝트나 또는 회사의 이름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구명칭 리플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름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심볼은 이제 세 글자에서 다섯 글자 사이의 짧은 문자 코드로 구성된 암호화폐의 약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뭐 거래소나 지갑에서 코인을 식별할 때 쓰는 우리가 비트코인을 BTC 그리고 이더리움을 ETH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것들이 전부 다 이 티커명과 비슷한 심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앞으로 이 코인의 이름을 반드시 XRP 심볼과 동일하게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this move by domestic digital asset exchange follows Ripple's recent request for the correct uses of the term XRP. 자, 이런 국내 한국의 이런 자산 거래소들의 움직임은 최근 리플이 XRP라는 용어의 올바른 사용을 요청한 거에 따른 거래요. 자, 그러면은 리플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 On January 27th, Ripple released an official statement asking all exchanges and platforms to accurately label the cryptocurrency XRP to avoid confusion between the cryptocurrency XRP and the company Ripple. 문장이 되게 기네요. 이 정도 긴 줄 모르고 읽었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리플이 1월 27일입니다. 이때 공식 성명을 통해서 모든 거래소와 플랫폼에 이 암호화폐 XRP를 정확하게 표기를 해달라. 더 이상 헷갈리게 리플이라고 표기하지 말아라라고 좀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암호화폐 XRP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이 회사 리플 간의 변동,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자, 잘 쓰다가 왜 갑자기 그러면 바꾸자고 하냐. 여기는 사실 이 바로 SEC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이 소송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요.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분석을 지배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이 SEC 소송 배경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죠?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하자면 이 SEC가 2020년이었습니다. 벌써 5년 전 이야기네요. 이 리플을 상대로 XRP가 미등록 증권이라면서 소송을 제기를 했었죠. 그리고 리플은 XRP가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이라고 반박을 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아니, 우리는 너희가 관리할 만한 이런 증권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인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를 하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한 거죠. 그래서 2023년에 법원이 이제 일부 거래에서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이제 리플에 손을 어느 정도는 들어줬지만, 하지만 아직까지는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가 된 것은 아닙니다. 리플사는요, 그래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XRP와의 관계를 분리해서 이 법적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려는 그런 의도로 현재 완전히 이름도 바꾸고 있다는 거죠. 약간은 좀 창씨 개명이 생각이 나는 약간 그런 대목인데, 어쨌든 뭐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XRP와 리플의 차이를 여기 밑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It will clarified XRP is a decentralized cryptocurrency operating on the XRP Leader blockchain is separate from the company Ripple. 이 리플은요, XRP는 XRP 레저 블록체인에서 운영되는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로 이 리플 회사의 별개의 존재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리플과 XRP가 정말 아예 완전히 무관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완벽하게 동의를 100% 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리플과 XRP는 오랫동안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첫 번째로는 이 리플사가 XRP를 이용해서 이 결제 솔루션을 구축을 했었고, 리플사가 보유한 XRP를 시장에 공급한 영향도 굉장히 컸고요. 또 리플사의 활동이 XRP 가격에 분명히 영향을 강하게 미치고 있죠. 이게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이 리플과 이 리플 구 XRP, 구 리플과 그리고 그다음에 리플사를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이유인데, 어쨌든 이렇게 리플이 정확한 용어 사용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Promoting transparency, 투명성, 그리고 and trust, 신뢰성을 높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올바른 표기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여기 밑에 no other changes, 다른 변동사항은 없다. 이름만 바뀌는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래소 측은 이번 명칭 변경 이외에 다른 변경 사항은 절대 없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참고를 해주길 바란다. 한마디로 XRP의 기능과 뭐 어떤 사용성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말 그대로 이름만 개명만 하는 거고요. XRP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뭐 법적인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가능성이 분명 있겠죠. 하지만 주의할 점은 XRP는 여전히 리플사와 연관성이 깊은 그런 코인이고요. 또 향후 법적 문제, 뭐 예를 들면 SEC의 추가적인 어떤 규제 같은 것들이 발생할 리스크도 분명히 아직까지는 존재하고요. 리플사가 뭐 완전히 XRP에 등을 돌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선을 긋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플러스 알파 요소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은 변화가 없다라는 점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과연 이 SEC와 그리고 XRP, 구 리플 간의 법적인 공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중간에 이제 법정이 일부 리플의 손을 들어준 것까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최근 소식이 너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이 February 6th 2월 현지 시간 6일이죠. 이때 올라온 기사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바로 보도록 할게요. Ripple vs SEC. 리플과 그리고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의 법적인 공방, legal battle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 간의 법적 분쟁은 여전히 미국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이런 어떤 주요 업데이트들, SEC도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요. 리플도 마찬가지로 뭐 XRP로 이름 변경했다는 소식 방금 또 전해 드렸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입니다. 가장 먼저 SEC 상황을 한번 좀 볼까요? 이제 Today, the SEC has reassigned its chief
Litigation Counsel George Tenero.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SEC의 주요 인사 이동이 최근 발생했습니다. 이 호르헤 테네리오 씨의 재배치. 아시는 분들은 이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수석 소송 고문입니다. 네,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무섭죠. 수석 소송 고문. 이 호르헤 테네리오의 기관에 정보기술 IT 부서로의 재배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요. 굉장히 또 뭘로 유명하셨냐면은 리플과 또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었죠. SEC가요. 리플만 때린 게 아니잖아요.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엄청 때렸었습니다. 이때 굉장히 좀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한 이분이 이번에는 좀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서 SEC가 좀 암호화폐를 다시 한번 밀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밑에를 한번 볼까요? The 47th President Donald Trump has appointed Mark Uyeda as acting C chair. 자, 이번에는요, SEC 임시의장이 임명이 됐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정식이 아니라 임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 우에다를 SEC의 임시의장으로 임명하게 되면서 이전 SEC 의장이었던 게리 겐슬러는 사임을 하셨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불과 며칠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때 이분이 갑작스럽게 돌연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면서 이제 사임을 하셨는데 이분 별명이 그렇죠. 맞습니다. 암호화폐의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분이죠. 이분이 돌연 사임을 하고 이 마크 우에다는 오히려 굉장히 유명한 친암호화폐 인사죠. 이분이 임시의장직을 하게 되셨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렇죠. SEC가 훨씬 우호적인 가상자산 정책을 펼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또 밑에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더 나오는데요. 바로 여기 보시면은 헤스터 피어스. 저희 저번에도 봤었죠. 헤스터 피어스. 맞습니다. 저번에 저희 그 TF팀의 수장이 바로 헤스터 피어스라고 했었죠. 이분 별명이 크립토맘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이전 게리 겐슬러 시절부터 좀 약간의 억압을 받으면서까지 가상자산 정책을 팍팍 밀어줬던 분인데 그분이랑 지금 우에다 의장이 SEC에서 최고 권력, 최고 정책 결정을 현재 행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리플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자면 현재 항소 법원으로 좀 이동이 된 상황입니다. 절대 끝난 게 아니죠. 항소 법원으로 이동이 됐다는 거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연방 지방 법원에서는 이 종료된 상황이고요. 대신에 항소 법원으로 이관이 되게 되면서 앞서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리플에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요. 다행히도 이게 승소로 약간의 판단이 되는 이유가 SEC가 원래 요구했던 금액은 20억 달러였습니다. 거의 20분의 1 가까이 낮은 금액이 책정이 된 거죠. 자, 그래도 완벽하게 이긴 거는 아니라는 점에서요. 어쨌든지 간에 아직까지 법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고요. 이러한 변화는 아직 사건 해결이 멀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SEC가 이 싸움을 계속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현재 이 신문기사는 말을 해주고 있고요. 이 최근에 코인베이스 소송건을 보자면 그래도 SEC가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뭐 이제 뭐 정식 의장이 임명되면 SEC의 완전한 이런 소송 취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정식 의장으로 좀 가장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의 지명을 받은 폴 애킨스죠. 폴 애킨스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보자면 이제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에 공화당 출신 SEC 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규제 완화를 굉장히 강력하게 옹호한 인물이었어요. 당연히 친가상자산 인물이고요. 금융산업 컨설팅 회사인 페토맥 글로벌 파트너스에서 계속 설립을 하면서 업계 혁신을 지지하는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당연히 은행, 뭐 암호화폐, 금융거래회사 이런 분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고요. 빠르면은 4월 중에 좀 이제 지명이 될 예정인데 큰 이변이 없지 않은 이상 이분이 될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굳이 항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SEC 측에서 아예 이 소송을 철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희 계속해서 이 4월 16일일 겁니다. 아마 네, 그렇죠. 이 4월 16일까지 과연 이 다시 한번 여기에서 리플에서 항소장을 제기하는 날을 기점으로 SEC의 입장 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는 저희 계속해서 리플 구 리플이죠. 저도 이 리플이 계속 입에 붙네요. XRP라고 하겠습니다. 이 XRP의 DR 허용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DR 허용 가능성 계속 듣기는 했지만 저도 DR이 무슨 말이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까지 같이 가져와 봤어요. 우선 여기 제목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Ripple News XRP Depository Receipts 이게 DR입니다. Depository Receipts. To be offered to accredited investors. 자, 이 공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XRP 예탁 증서가 제공이 될 예정이다. 맞습니다. 이 DR이요. 예탁 증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폭스 비즈니스의 보도에 따르면 XRP 예탁 증서, XRP DR이 곧 계속해서 공인 투자자들에게 제공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새로운 금융 상품은 이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XRP를 직접 구매하지 않더라도 규제된 방식으로 XRP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탁증서 DR이라는 게 무엇이냐? ADR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쵸? 미국의 주식 예탁 증서죠. ADR이 American Depository Receipts 이거의 줄임말인데 여기에서 아메리칸만 빠진 그게 바로 DR입니다. 이것과 상당히 좀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 리플이 그러니까 XRP가 미 증시에 주식 형태로 상장을 하는 그런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ADR은요, 미국 은행이 외국 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발행하는 그런 증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미국 투자자들이 외국 기업 주식을 쉽게 거래가 가능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ADR 형태로 거래되는 한국 그런 기업들의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거래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할 텐데 XRP Depository Receipts 관련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전통 보면은 Traditional American Depository Receipts 전통 ADR과 그 개념이 유사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은 ADR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해외 기업의 주식을 대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XRP DR은 기초 자산인 XRP의 소유권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죠. Ownership 여기에 빨간 동그라미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자들이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직접 거래하는 복잡함이 없이 그냥 XRP에 투자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바로 이 점이 떠오르죠. 그렇죠. 수급적인 측면이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리플 DR이 허용이 된다면 미국에 있는 많은 이런 투자자들이 이 리플 XRP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은 당연히 증가하게 될 거고요. 리플 DR 허용이 확정이 될 경우에는 리플에 대한 투자 접근성 당연히 높아질 겁니다. 지금이랑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요. 또 이 기관 투자 유입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점이 또 굉장한 핫한 포인트죠. 기관 투자자 수급의 이런 주체 규모 자체가 달라집니다. 덩치가 달라지게 돼요. 여기에서 플러스 되는 것 절대 무시 못할 거고요. 이에 따라서 이 리플 가격, XRP의 가격이 강한 반등세를 보였고요. 향후 DR 승인 여부 아직까지는 승인이 되진 않았어요. 이 승인 여부에 따라서 추가 상승 가능성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반면 암호화폐 시장 전반은 계속해서 미국 증시 하락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간밤에 좀 나오게 되면서 현재 촬영 날짜가 현재 2월 10일이거든요. 이제 간밤에 계속해서 소비자 심리 지수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 좋게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96,000달러 선까지 좀 내려오는 그런 상황을 보였었는데 리플의 이런 상승세 지속 여부는 시장 환경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까지 현재 여기서 좀 못을 박아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쭉쭉 내려보자면 마지막에 보관 및 규제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Expanding Product Offerings, The Advantage of XRP Depository Receipts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미국 통화감독청이죠. OCC에 여기 나와 있죠. 이 OCC에 바로 이런 규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공인은행 앵커리지에서 보관이 됩니다. 훨씬 더 안전하게 보관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앵커리지는 암호화폐 자산의 안전한 보관을 전문으로 하는 신뢰받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예탁증서 기초자산인 XRP가 이 규전의 환경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런 투자자분들이 고민하시는 어떤 보안상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해킹 이슈라든지 이런 거에서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까지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장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그대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공인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XRP 소유권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상품의 구조적인 어떤 이점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서 또 디지털 자산을 직접 보유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의 직접 소유를 원하면서도 이 전통 금융시장 규제를 준수를 요구하는 이런 보수적인 기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결론, 리플 DR이 허용되면 이 리플이 이미 증시에서 주식처럼 거래가 되는 매우 간단하게 거래가 되는 효과를 가지면서요. 당연히 투자 접근성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매우 손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현재 흐름이 조정 압력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의 상승세가 지속이 될지는 향후 이 금융당국의 결정에 보다 많이 달려 있다는 게 현재 시장의 중론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세 가지 이 XRP에 대한 소식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아 비트코인 소식은 안 나오나?'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 완전 직접적인 소식은 아니고요. 비트코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스트래티지죠. 이 스트래티지 관련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한번 제목 읽어 볼까요? BlackRock increases stake in Michael Saylor strategy to 5%. 자, 이 블랙록이요. 참고로 여러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스트래티지로 리브랜딩 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이 스트래티지의 지분을 5% 가까이 이제 투자를 확대를 했다는 소식. 자, 볼까요? 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바로 블랙록이 또 마찬가지로 세계 최대입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스트래티지로 리브랜딩한 이후에 단 하루 만에 이 투자 지분을 5%로 늘렸다는 파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스트래티지의 지분을 확대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 투자 관심을 늘렸다라는 게 이 주된 내용인데요. 자, 여기에서 마이클 세일러라는 인물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이미 오래전부터 비트코인에 그야말로 인생을 건 사나이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회사 이름에서조차 기존에 있는 마이크로를 완전히 지워버렸죠. 대신에 비트코인을 이제 회사의 로고에 새겨 버렸습니다. 비트코인을 로고에 새기다니 정말 엄청난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자,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이 정도는 정말 신뢰를 해야 이렇게까지 긁어 모을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2024년 4분기 동안 200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습니다. 2024년 4분기 동안만요. 자, 그래서 현재 스트래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47만 1,107개라고 하네요. 그리고 평균 매입가는 약 64,511달러입니다. 와, 이게 정말 한화로 바로바로 계산을 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보유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바로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2024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이 서류에 따르면요. 이 블랙록이 관리 자산이 11.6조 달러를 넘어서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스트래티지의 지분율을 5%까지 늘렸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네. $11.6 trillion in assets under management. 자, 5%까지 늘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투자 소식 이후에 구글 파이낸스 데이터에 따르면 이 스트래티지의 주가가 2.8% 이제 프리마켓에서 상승을 보였어요. 이 정도로 블랙록이 믿는 회사라니 우리도 투자를 할 만하다 하면서 다 모든 이런 큰 손들이 몰린 거겠죠. 자, 그러면은 스트래티지는 과연 어떤 회사인가? 바로 밑에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Strategy is the world's largest corporate Bitcoin holder with 정말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BTC를요. 하나로 그냥 제가 바로 환산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480억 달러, 한화가 아닙니다. 달러입니다. 48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말 그대로 전 세계 최대의 이제 비트코인 기업 보유자인데요. 자, 그래서 이 코인 텔레그래프는 이런 일련의 매입 확대가 바로 리브랜딩 이후에 이루어졌다면서 이런 손실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이런 블랙록의 소식을 매우 깜짝 놀랄 만한 투자다라면서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금융기관 이외에도 밑에 보면은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이제 저축, 전략 자산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확대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켄터키주가 2024년 2월 26일 비트코인 준비금 관련 법안을 도입한 16번째 주가 되었고요. 또 밑에 보면은 켄터키주 이외에도 나와 있는 게 일리노이주도 최소 5년간 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전략을 포함한 법안을 발표했다라는 소식까지 밑에 바로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여전히 이제 결론을 보자면요. 아직까지는 이 관세 전쟁에 대한 부담 남아 있습니다. 또 이제 밤사이에는 저번 현지 시간 9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 대한 이슈를 촉발을 하게 되면서 지수들이 흔들렸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CMAT, 이 우리가 법인 대체 최소세라고 하는 세금 부담에 대한 이슈도 분명 남아 있습니다. 이 세금 이슈 그리고 관세 리스크 이 두 가지의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블랙록이 비트코인 지분을 늘렸다는 거는요. 이것만으로도 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 그리고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블랙록이 신뢰한다는 게 아닐까 한다는 그런 투자자들의 반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저도 여기에 동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도 이 부분 참고해서 투자에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이야기까지 저희 그리고 스트래티지의 전략까지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여기서 중간 점검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재밌는 기사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포브스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바로 보도록 하시죠. 이 제목을 보자면 Electing Crypto Series Trump's First 100 Days The High Roller Crypto Bet. 자, 암호화폐 시리즈. 여기에서 뭔가 이제 시리즈를 좀 이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도 뭔가 프로젝트를 하는 건 저희 회사랑 비슷하네요. 자, 그런데 이 첫 100일, 트럼프가 당선된 지 100일간의 이제 암호화폐에 굉장히 강한 베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리뷰를 좀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차례대로 보도록 할게요. 자, As President Donald Trump settles into his second term, 트럼프 2기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서 암호화폐 산업이 워싱턴 정계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행정부 모두에서 이 공화당 권력 장악에 기여한 이 막대한 재정적 투자, 바로 비트코인이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 Crypto Capital of the World. 아, 저는 아직까지도 이 표현을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암호화폐 수도로 이제 미국을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었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런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런 디지털 자산 규제 분야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규제 공세를 예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밑에 한번 보자면은 이게 또 왜 중요하냐? 정책적으로도 연관이 강합니다. With Republicans. 이제 저랑 많이 뉴욕 증시 기사를 보셔가지고 아시겠지만, 공화당 말하는 겁니다. 보수 쪽이죠. 이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는 데 있어서 암호화폐 정책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첫 100일이요. 이 암호화폐 정책에 있어서 정말 초당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과 같은 입법은요. 굉장히 당을 막론하고 굉장히 강한 지지를 얻고 있고요. 이는 분열된 워싱턴에서는 드문 그런 협력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전부터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미국부터 그랬습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사회 정치적인 문제로 대두가 됐었죠.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이 하나로 좀 뭔가 의견을 모아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수사와 행정 명령을 넘어서 실질적인 변화는 행정부가 아닌 의회가 좀 지속적인 규제를 마련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냐면 행정명령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입법을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요. 쭉쭉쭉쭉 내려가서 보자면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후에 일시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했지만 이후에 계속해서 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약간 좀 실망감을 주고 있긴 하지만 첫 번째 정책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행정부의 첫 번째 주요 정책을 보자면은 Stable coins take center stage.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중심 무대에 오르다. 자,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초기 입법의 우선순위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발표가 또 나왔었습니다. 이 팀 스콧 그리고
빌 해거티 그리고 신티아 루미스 이런 사람들이 이 상원 의원분들이시거든요. 굉장히 높은 분들이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미국 스테이블 코인 국가혁신 지침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s Genius. 이분들은 참 네이밍을 멋있게 붙여요. 어떻게 이런 지니어스 이런 이름을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앞으로 지니어스라는 걸 본다면 미국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떤 내용이 있냐?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이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을 고정 화폐 가치에 연동된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를 아예 내려버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 준비금의 요건과 발행자에 대한 맞춤형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합니다. 이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미국 시장에서 강세 나오는 거 보셨죠? 그만큼 미국 사회에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두는 게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합니다. 우리나라와는 조금 더 다른 그런 프레임워크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는 뭐 100억 달러 이상의 어떤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유통하는 발행자는 연준의 감독을 받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하의 발행자는 주정부의 규제를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연준이 뭐 관리 감독을 한다. 어떻게 보면 뭐 양지로 끌어내기 위해서 당연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트럼프 크립토스 EO 뭐 새로운 뭐 방향을 제시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정책을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개발을 금지하고 있고요. 또 바이든의 2022년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을 철회해 버렸죠. 이거는 비단 뭐 코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친환경 뉴딜 모조리 다 폐기를 하셨습니다. 또 80일 이내에 모든 기존 화폐를 180일이죠. 180일 이내에 모든 기존 화폐 규제를 검토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한국에 있어서 부분적인 소식들만 듣다 보니까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뭐 코인 관련된 소식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되게 이렇게 많은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마지막으로 이 점까지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의 이 전략적인 비트코인 준비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상원 의원이 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소개해 드렸던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 이분이요. 비트코인이 앞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 hedge against inflation.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이 될 수가 있다. 왜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자, 굉장히 매력적인 수단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미국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을 강화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 알고 계시죠? 러시아와 중국, 금을 가지고 현재 지배권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금에 대한 지배권을 비트코인으로 돌리는 게 현재 미국 트럼프 정부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금의 디지털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러시아와 중국 때문이다. 금의 값이 사상 최고치를 또 다시 한번 넘어섰었죠. 절대 중국은요, 미국으로 금이 흘러가게 두질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다시 한번 모아가는 게 이런 비트코인의 전략,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에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굉장히 요새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그런 것들을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엘살바도르가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국가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대통령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현재 이민자들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니까 우리의 이 세코트라는 정말 지상 최악의 교도소라고 불리는 세코트라는 그런 교도소가 있거든요. 엘살바도르에. 엘살바도르가요. 지금 범죄와의 전쟁을 하게 되면서 전 국민의 거의 60명 중에 1명꼴이 교도소에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냥 닥치는 대로 잡아 넣는 그런 정책을 하면서 교도소가 정말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너희 불법 이민자 장소 부족하면 우리한테 보내. 우리가 맡아줄게. 그리고 우리도 잘 부탁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또 엘살바도르와의 어떤 긴밀한 관계들, 교도소적인 측면도 있겠지만요. 불법 이민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좀 재미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세 가지 이제 XRP 구 리플에 대한 기사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또 이어서 이 블랙락이 계속해서 스트래티지 지분을 늘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100 일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가상자산 시장 자세하게 한번 훑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는 그럼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가득 들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